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그룹 공식 블로그에 이제 공지사항으로 이제 5회 올라왔던 내용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환사채 풋옵션 상한 관련해서 안내 내용인데요. 팩트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는 52주 신저가 흐름 오늘도 이어갔는데요. 금요일 대비해서 4% 넘게 일단 빠지면서 정규장에서는 48,800원에 마감되었습니다.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전환사채 관련되는 부분에서 풋옵션 행사 관련되는 문의가 좀 많았는데 그 관련해서 HLB그룹 공식 블로그에서 이 전환사채 풋옵션 관련되는 내용들 공지사항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내용 한번 살펴보면 금일까지 전환사채 관련해서 풋옵션이 366억 5천만 원 이렇게 행사되었다. 이로 인해서 우려하시는 주주분들이 계셔서 공지로 알려드린다. 풋옵션이라고 하는 말은 전환사채 만기 보통 3년인데요. 이 전환행사 가격하고 현재가 괴리도가 많아서 만기 전에 원금을 상환 요구하는, 그러니까 채권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이제 풋옵션을 하는 거고요. 이 발행자가 하는 것은 이제 콜옵션이고, 그럼 풋옵션을 한다는 말은 회사가 이제 돈으로 상환해야 되는 어떤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 상환과 관계없이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 병행 가능하도록 자금과 대책은 충분히 준비되어 있다.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이제 유동성 관련되는 부분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연간으로 한 1,400억 정도의 비용들이 HLB 그룹에서 보면 재무제표상에서 나가는데 이 부분들이 내년도에는 유동성 관련되는 부분에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만 올해까지는 지금 특별한 문제 없고, 대책이란 말은 추가적인 자금 이제 동원 관련되는 부분 대책도 하고 있다라고 또 생각할 수 있고요. 그 유상증자보다는 뭐 PCB나 BW 관련되는 부분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이 내년도에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 봐야 될 거고요. 결국 이제 리브생각 함유조합이 허가받으면 본래 이제 진행하려고 했던 부분들은 해외 이제 외자 유치였는데 이 부분들은 승인 여부와 연동되는 어떤 부분들이고요. 보다 구체적으로 간암 신약의 경우 임상에서는 성공했습니다. 학회에서도 발표됐던 이 약의 안전성, 유효성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항서제약이 이제 두 번째까지 이제 CMC 관련되는 문제가 발생했고 리서브미션을 아직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확보가 필요한 상태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observation 1, 2, 3에서 FDA가 요구한 데이터를 확보해야 집어넣을 수 있는 과정인데 이 기간이 이제 9월달까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여부가 중요한데 주가는 이제 저점을 깨고 내려갔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불확실성이 명확해질 때까지는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계속 할 수 있는 구간에 지금 들어갔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결국 시간의 문제입니다만 요 이제 CRA를 맞고 난 다음에는 무제한적으로 시간을 주는 건 아니에요. 1년입니다. 1년. 1년 안에 뭐 리서브미션을 못 넣으면 자동적으로 그냥 위드 드랍이 되니까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9월 달에 넣을 수 있는 여부가 가장 일단은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대항마로 이제 리라프나티닉 관련되는 부분들, 이 부분들은 지금 시장에서 방어적 어떤 흐름으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만 특별하게 지금 영향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단간암 관련되는 부분이 간암의 한 3분의 1 이하고 그것도 2차 치료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크게 이렇게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동성 문제로 신약 개발의 속도가 그러니까 지금은 신약 개발이라고 하는 말은 R&D를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뭐냐면 신약 개발의 속도의 후속으로 이제 있는 부분들이 특별하게 진행 상황이라기보다는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만약에 신약 승인 시에 이제 필요한 마케팅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신약 개발의 속도 관련되는 부분들, 이 결과에 따라서 이제 영향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후에 확인해야 되겠고요. 유상증자는 없을 것이라고 이제 했기 때문에 유상증자 외에 이제 CB나 BW 관련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내년도에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빠른 신약 승인으로 기업 가치가 상승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타임 스케줄이 항서제약 중심으로 나와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작년하고 좀 다르죠. 작년에는 이제 뭐 부사장도 와서, 그리고 작년 같으면 지금 정도면 뭐 인터뷰 기사를 통해서 국경조정까지 뭐 하겠다, 이런 어떤 분위기가 항서제약에서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뭐 영업 비밀이다 이러면서 구체적인 이야기는 아직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확보라는 게 6개월인지 아니면 그거보다 덜 기간인지, 이런 부분들을 뭐 비교를 해서 평균적으로 내서 뭐 하든지, 이런 디테일한 부분의 어떤 부분의 내용들은 지금 전혀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시장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확실성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이로 인해 이번과 같은 우려가 없도록 했어야 하나 노력과는 별개로 성과가 지연되고 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어떤 공지로 이렇게 딱 하는 것보다는 가장 지금 시장 친화적이라면 정상적으로 그냥 IR 해주는 겁니다. IR을 해서 시장이 요구하는 불확실성의 어떤 답변들을 회사가 이 구체적인 워딩으로 항서제약이 협조화해서 영업 비밀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제 이렇게 뭉뚱그려서 이야기하기보다는, 통상의 압졸베이션 1, 2, 3는 인터넷에 지금 공개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그 관련되는 부분에서 항서제약이 무엇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시간이 통상 걸리는지, 이런 러프하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공이 되어야지만 주가가 이제 바닥을 하는데, 이제 그런 거 없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터지면서 지난주에 이제 저점을 더 깨고 내려가는 52주 신저가 흐름들을 뭐 계속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관련되는 이제 내용들을 우리 이제 투자자분들이 참고할 수 있는 사이트가 세이브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시게 되면 초기 화면을 바로 이제 어떻게 이제 들어가시는지 좀 설명을 좀 해드리면, 여기에서 채권 탭에 들어가서 채권 탭을 누르시고요. 여기에서 이제 주식 관련되는 사채를 누르시고 종목 검색을 전체를 누르시게 되면, 여기 검색 관련되는 부분에서 HLB로 검색을 하시면요, 뭐 찾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HLB로 치셔가지고 이 조회를 하면, 이 조회 발행일 날짜를 작년도에 38회 39회차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일정들을 해서 조회를 하시게 되면 이 전환사채 관련돼서 38회 39회 3호 관련되는 부분 나와 있습니다. 작년 3월달 7월달, 그리고 만기가 보통 3년이죠 600억과 330억이 그러면 합하면 930억 정도잖아요. 그래서 이 39회 관련되는 부분들은 이제 조기 행사 관련되는 부분 내용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38회차 아까 이제 회사가 나왔던 내용들, 그러니까 블로그에 나왔던 내용들을 보면 조기 행사 옵션 관련되는 부분이 여기 보시게 되면 풋옵션 관련해서 행사일이 7월 10일부터 되는 게 있고 또 10월 달에 또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마다 계속 되거든요. 3개월마다 계속되는 행사 관련되는 부분, 8월 10일이 종결되니까 이때 이제 한 달 동안 행사한 것은 조기 상환일이 9월 8일인데 9월 8일까지, 그러니까 9월달이 이제 이런 부분들도 뭐 굉장히 중요하겠죠. 뭔가 호재가 터져야 되는데 여기에 행사 금액이 366억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뭐 회사가 이제 뭐 처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뿐만 아니라 전체가 39회차까지 하게 되면 거의 1000억 가까이 되니까 한 600억 이상도 주가가 올라가지 않으면 3호 이제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전략적 투자자가 아니라 재무적 투자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면 이제 풋옵션 관련된 행사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자금들이 나가면 내년도에 대한 어떤 부분들은 새롭게 이제 보통은 이제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새로 이제 대안할 수 있는 시비를 발행해서 찬 발행해서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한 어떤 부분들도 뭐 필요해진 상황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주가 측면에서 보게 되면 지금 HLB가 지난주에 월요일에 양봉을 내면서 이 양봉은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했죠. 휩소라든지 페이를 만들기 위해서 3월 달에 클래스 2로 나왔을 때, CRL 나왔을 때 한가에서 이 저점을 사실 안 깨야 다중바닥 형태를 만들거든요. 그리고 몇 년 동안에 이제 이런 흐름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깨버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뭐 금요일까지 이제 이 부분에 이탈되었다가 하방이 열린다. 하방이 열린다는 말은 월봉으로 보시게 되면 과거에 이제 2018년, 2019년 위암 때죠. 위암에서 이제 통계적 위성 관련되는 부분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주가가 여기서 이만큼 한 68%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0년도, 21년도 일단 바닥에서 크게 올라간다고 난 다음에 NDA 신청을 한다고 하다가 안 해서 또 여기서 이제 고점 대비해서 빠졌던 부분들이 거의 한 86% 빠졌습니다. 지금 이제 작년도 3월달 대비해서 68% 정도, 70% 가까이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2018년도, 2019년도에 하락은 이미 지금 내려간 거고, 그러니까 여기 사이 흐름이니까 80%짜리라고 하는 말은 이제 3만원 언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는 구간에서 이제 바닥을 만드느냐 아니면 정말 바닥 구간이 3만원 뭐 이렇게 초반이나 언더까지 내려가는 장기 바닥 종목으로 만드느냐, 이런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고, 그 부분에서 이제 9월달 모멘텀, 뭐 EMA다 허가 신청과, 그 다음에 이제 뭐 리라프라틱 관련되는 프리 NDA 회의가 뭐 다음 달. 이거보다 가장 중요한 건 결국 리보세라인과 캄넬리주마브에서 리서브미션 관련되는 일정이 나오느냐가 일단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 부분들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으면 주가가 가격 조정을 좀 먼저 하는 패턴으로 좀 바뀌었다. 이제 그나마 이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외국계 매수세 이 부분들이 이제 금요일부터 해서 오늘까지는 좀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이 조금 이제 달라진 수급의 흐름입니다만, 이것도 뭐 진성의 어떤 신규 매수보다는 공매도하고 연관되어 있는 흐름이라고 일단은 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 창구 쪽으로 보시게 되면 거래량은 오늘 이제 시간에까지 하면 지금 300만 주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부분 이제 손절매 물량들도 지금 나오고 있다. 그래서 거래량이 터졌다는 말은 이제 손바꿈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시작되는 부분들. 그래서 추가 하락에 대해서 손절매 물량들도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구간에서 이제 조금 더 내려가면 정말 이제 장기 바닥 가격까지 이제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로 뭐 일정 부분 뭐 들어오는 부분들도 있는 어떤 구간에 일단 주가는 들어갔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 보시게 되면 기존의 공매도 창구에 있는 모건, JP, 신한, UBS에서는 일단 매수세, 공매도 쪽인 한국에서는 여전히 매도를 하고 있고, 단타인 미래셋이나 키움증권에서 주로 일단은 매도가 나왔다는 게 좀 뭐 특징입니다만, 그리고 분봉에서 보시게 되면 아침에는 갭다운 양봉이었습니다만 결국 이제 4만원 언더를 5장에서 종가 관리 흐름에서 순간에 4만원 언더까지 내려갔다가 정규장에서는 48,000원, 시간 외에서는 좀 올라가서 41,550원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터졌다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만약에 본다면, 오늘 도치성 이런 캔들이 나왔을 때 이게 전환형이 되기 위해서는 이번 주 한 주 이 캔들이 나오고 난 다음에 5일 이내는 강한 뭐 거래량이 들어와서 상승 흐름으로 제압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전에 이제 지난주에 나왔던 원봉의 시가 라인들 이런 부분들을 강력하게 제어하는 V자형이 나오든지, 아니면 추가적인 하락을 맞는 기준봉 양봉을 이번 주에 만들어내느냐 여부가 차트상으로는 중요하고, 이런 부분에서 영향을 줄 수 있으려고 하면 결국 이제 오늘 같은 공지라기보다는 불확실성 어느 정도 해소했습니다만, 이 뭐 콜옵션 그러니까 풋옵션 관련되는 부분 말고 리서브미션 관련되는 이야기들이라든지 여기 관련해 뭐 IR의 어떤 공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근원적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나오는지를 이번 주에 또 살펴보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장중에는 무료 텔레그램 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링크되어 있는 부분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입장 문의는 문자 남겨주시면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계열 종목에 관련되는 부분은 이어지는 영상에서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